팍톨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강으로 오늘날 터키 서부의 사르디스 지역을 흐르는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팍톨로스는 특히 그리스 신화의 한 중요한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강은 미다스 왕과 관련된 전설로 유명합니다. 미다스 왕과 팍톨로스 강. 미다스는 프리기아의 전설적인 왕으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서 손 떼는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했습니다. 음식과 음료조차 금으로 변해버려 미다스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 능력을 없애달라고 간청했고, 디오니소스는 그에게 팍톨로스 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미다스가 팍톨로스 강에서 몸을 씻자 그의 능력은 사라지고 금은 강물 속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팍톨로스 강은 금이 발견되는 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화는 당시 리디아 왕국이 금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팍톨로스 강에서 실제로 금이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역사적으로 전해집니다. 팍톨로스 강과 관련된 그리스 신화는 미다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며 그리스 신화와 고대 리디아 왕국의 부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야기를 더 확장해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팍톨로스 강과 리디아 왕국의 부. 팍톨로스 강에서 금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는 리디아 왕국의 경제적 부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리디아는 고대 아나톨리아에 위치한 왕국으로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팍톨로스 강에서 채취한 금은 리디아의 부를 상징했으며, 리디아 왕국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알려졌으며, 이 부의 일부는 팍톨로스 강에서 나온 금으로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팍톨로스 강과 미다스의 교훈.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욕심과 교훈의 테마를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큰 축복처럼 보였던 금으로 바꾸는 능력은 결국 미다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를 상징합니다. 팍톨로스 강은 단순히 이 저주를 씻어내는 장소로 묘사되지만 강 자체가 재생과 정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신화에서 자연 요소, 특히 강과 같은 물은 정화와 치유의 역할을 자주 하며, 팍톨로스 강은 미다스의 이야기에서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합니다. 팍톨로스 강의 신성함. 팍톨로스 강은 신화에서 특정 신이나 영혼이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강은 종종 신들이나 ним프들의 거처로 나타나며 이들의 힘이나 축복을 받은 자연적인 요소로 묘사됩니다. 미다스가 저주를 씻어낸 팍톨로스 강 역시 이러한 신성한 힘을 지닌 곳으로 상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팍톨로스 강의 현대적 해석. 팍톨로스 강과 관련된 이야기는 현대에도 흥미로운 상징적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다스 왕의 교훈은 현대 사회에서도 탐욕과 부의 한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연의 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신화적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철학적, 문화적 영향을 미칩니다. 팍톨로스 강과 크로이소스 왕의 부.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는 팍톨로스 강에서 유래한 부로 인해 부유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는 그리스 세계에서 전설적이었으며, 당시에는 그를 두고 크로이소스만큼 부유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크로이소스는 금화와 은화를 대규모로 주조한 최초의 군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팍톨로스 강에서 채굴한 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리디아는 금과 은의 산지였으며, 팍톨로스 강에서 채굴한 자연 금과 은의 혼합물 일렉트럼이 동전 주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디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국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이소스의 부는 결국 그의 패망과도 연결되는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리디아를 침공해 크로이소스를 정복하면서 왕국은 몰락했습니다.
이는 미다스와 같은 또 다른 교훈적인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친 부와 탐욕은 결국 몰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팍톨로스 강과 물의 상징성. 그리스 신화에서 물, 특히 강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팍톨로스 강도 예외는 아니며 물은 정화, 재생, 그리고 변화를 나타냅니다. 미다스가 팍톨로스 강에서 금의 저주를 씻어내는 장면은 물이 정화와 회복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통적인 신화적 관념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강은 종종 강의 신이나 님프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묘사되며 이들은 인간의 삶과 자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 속에서 많은 강의 신들은 티탄 오케아노스나 그의 자손으로 등장하며 이들은 강 자체의 의인화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팍톨로스 강도 이와 유사한 신성함을 지닌 장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금에 대한 상징성. 고대 그리스에서 금은 단순한 귀금 속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금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며 신들의 속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신화 속에서 금은 종종 신들의 신성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신들이 인간에게 내리는 특별한 축복이나 저주를 상징합니다. 미다스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그 영원성은 신의 축복처럼 보이지만 지나치면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팍톨로스 강과 고대 경제. 팍톨로스 강에서 나온 금은 단순한 신화적 요소가 아니라 고대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팍톨로스 강에서 채굴한 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이는 고대 세계에서 최초의 동전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동전들은 그리스 세계 전역에 퍼지며 상업과 교역을 촉진했습니다. 팍톨로스 강에서 나온 금은 단순히 왕국의 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화폐 시스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팍톨로스 강의 현대적 해석. 팍톨로스 강에 얽힌 미다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흥미로운 철학적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다스의 욕망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며 이러한 욕망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팍톨로스 강에서 저주를 씻어내는 장면은 탐욕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킵니다. 팍톨로스 강과 자연의 힘. 팍톨로스 강은 단순한 강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리스 신화 속에서 자연의 힘과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미다스의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미다스는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한 상징적 인물이며 그의 손으로 만진 모든 것이 금이 된다는 능력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그가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까지 금으로 변하게 하여 생존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상징합니다. 팍톨로스 강은 이 파괴적인 힘을 중화시키는 정화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이 강에서 미다스가 몸을 씻으면서 금의 저주가 풀리고 자연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는 자연의 힘이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고 균형을 되찾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화 속 팍톨로스 강과 그리스의 강신들. 그리스 신화에서 강은 종종 의인화되어 강의 신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들은 대개 자연의 힘을 상징합니다. 팍톨로스 강이 그러한 신적 존재로 직접 묘사되지는 않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강의 신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강들은 강의 신인 포타모이로 묘사되었고 이들은 자연의 흐름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팍톨로스 강 역시 신성한 물의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은 풍요와 재생의 원천이자 인간의 과도한 욕심을 씻어내는 정화의 장소로 기능합니다. 물의 신비성과 고대 종교적 의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물, 특히 강물과 샘물은
신성한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은 정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여러 종교적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팍톨로스 강에서 미다스가 몸을 씻고 저주를 풀어내는 장면은 이러한 정화 의식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여러 고대 종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물을 통한 정화는 인간이 신성한 영역과 다시 연결되거나 죄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의식을 상징합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강에서의 목욕이나 몸을 씻는 행위가 신들에게 바치는 제2의 일환으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팍톨로스 강 역시 미다스가 저주를 풀기 위해 몸을 씻는 장소로 사용된 것은 단순히 저주를 푸는 것 이상으로 인간이 신들과 자연의 질서에 다시 동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리디아 왕국과 동방의 금. 팍톨로스 강은 리디아 왕국의 부의 원천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고대 세계의 상업적 교역과도 연결됩니다. 리디아 왕국은 서쪽으로는 그리스 세계,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으며 팍톨로스 강에서 채취한 금은 이러한 교역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리디아는 고대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를 주조한 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고대 상업 시스템에서 혁명적인 발전이었습니다. 당시의 금화 주조는 단순한 금속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국제적인 상업과 경제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팍톨로스 강에서 나온 금이 이러한 동전 주조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리디아를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리디아에서 금화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세계에서 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 시대의 리디아는 이러한 경제적 발전의 중심에 있었으며 팍톨로스 강에서 나온 금은 리디아가 세계적인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다스 이야기의 철학적 교훈. 팍톨로스 강과 미다스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미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욕망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물질적 부와 탐욕에 사로잡혀 신성한 질서를 위반한 대가로 저주를 받았지만 결국 자연의 힘을 통해 정화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로 인해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으며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요소인 중용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다스는 지나친 욕심의 대가로 고통을 겪었지만 그 후에 자연을 통해 그 욕심을 씻어내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는 그리스 철학에서 강조된 중용, 즉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와 미다스 신화. 미다스와 팍톨로스 강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도 탐욕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현대의 소비주의 사회에서 미다스의 이야기는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다 보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게 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팍톨로스 강은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을 다시 받아들이고 본연의 균형을 되찾는 장소로 기능하며 미다스가 저주를 씻어내는 장면은 오늘날에도 깊은 상징적 울림을 줍니다. 팍톨로스 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더 심화된 해석을 통해 이 신화적 강의 의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팍톨로스 강은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와 철학, 심지어 현대 사회의 교훈적 메시지까지 담고 있는 다면적인 상징적 장소입니다. 1. 팍톨로스 강의 물질적 풍요와 도덕적 교훈. 팍톨로스 강에서 나오는 금은 고대 리디아의 경제적 번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미다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인들은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도덕적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미다스는 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자신의 생존조차 위협받았고 그가 저주를 풀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자연의 흐름인 팍톨로스 강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미다스의 이야기는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오히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팍톨로스 강은 미다스가 자신의 탐욕에서 벗어나 자연의 질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정화의 장소로서 현대인들에게도 욕심을 조절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되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팍톨로스 강과 고대 세계의 종교적 상징.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강과 같은 자연 현상은 종종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강은 생명의 근원이자 정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인간이 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되었습니다. 팍톨로스 강 역시 미다스의 저주를 풀어내는 장소로 묘사되면서 그러한 신성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 속의 강과 샘물에서 신성함을 느꼈으며 종종 이러한 장소에서 제의와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물은 신성한 정화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으며 강을 통해 몸과 영혼을 씻는 의식은 인간이 신성한 힘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팍톨로스 강은 미다스의 저주를 풀어내는 장소로서 단순히 물리적인 강이 아니라 영적인 정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팍톨로스 강의 지리적, 경제적 중요성. 팍톨로스 강은 단순한 신화 속 강이 아니라 고대 리디아 왕국에서 실제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했던 강이기도 합니다. 팍톨로스 강에서 채굴된 금은 리디아가 세계 최초로 동전을 주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전은 리디아 왕국의 부를 상징했으며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상업과 교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팍톨로스 강에서 금을 채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강이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자원 제공처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강에서 얻은 금은 리디아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으며 이는 크로이소스 왕의 부와도 직결됩니다. 크로이소스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부는 팍톨로스 강에서 나온 금으로 가능했습니다. 4. 팍톨로스 강과 리디아의 몰락. 흥미로운 점은 팍톨로스 강이 리디아의 부의 상징인 동시에 왕국의 몰락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크로이소스 왕의 부는 그의 자만심을 키웠고 이는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에 의해 패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지만 결국 이 부가 그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팍톨로스 강은 부와 파멸의 이중적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나친 부와 욕망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다스가 금을 통해 저주를 받은 것처럼 크로이소스 역시 자신의 부로 인해 왕국을 잃게 되었습니다. 팍톨로스 강은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부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5. 팍톨로스 강의 현대적 의미. 팍톨로스 강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탐욕과 절제의 문제를 상기시켜줍니다. 현대인들은 미다스처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지만 때로는 그로 인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탐욕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해줍니다. 팍톨로스 강에서 미다스가 저주를 씻어내는 장면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 파괴와 자원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자연의 힘을 다시 존중하고 인간의 욕심을 조절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팍톨로스 강은 단순한 신화 속 강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